안녕하세요. 화국동 수학세상 유현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죠. 그 점들로 이루어진 것이 원이다. 그러니까 정의 자체에서 보시면 자, 원의 중심을 O라고 잡아보자. 자, O라고 잡고 자, 그 중심을 A, B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X와 Y다라고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원의 중심과 한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 뭐라 부릅니까? 반지름 레디우스, 반지름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자,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끼리 뺀 거 제곱 그다음 y끼리 뺀 거 제곱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전체에다가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 제곱. 그러면 r 제곱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원의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의 모양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r 제곱.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중심과 원위의 한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라는 걸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었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거꾸로 되는 것도 한번 우리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럴 때 우리 중심은 어떻게 읽을까? 원의 중심의 좌표는 그러면 자, 이것을 0으로 만드는 x는 얼마일까를 생각을 하시고 그게 a죠. 자, 이것을 0으로 하는 y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b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a, b고 여기가 반지름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r인 원이구나. 그래서 이걸 보시고 거꾸로 해석도 가능하고 얘를 보고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표준형, 표준화된 형태로 정리해 놓은 것. 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읽기 편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고, 자, 그다음에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방정식과 같은 형태는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부르냐면, 자, 이러한 형태는 일반형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형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정리된 것을 표준형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바꾸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굳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숫자, 상수로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 제곱의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일 때 원의 중심의 좌표는 자,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 중심을 읽는 방법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를 중심이라고 하겠구나 하고 자, 요 형태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바꿀 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서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우변에 있는 것이 반지름의 제곱을 나타낼 거다. 이게 R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파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얘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여기서 나오니까 조건.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거리가 0일 수 있다, 없다? 없다. 0이면 점이 되죠. 거리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원이 만들어지지 거리가 없으면 그냥 점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된 게 0보다 어떨 거라는 것. 커야지만 원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조건입니다. 원이 되는 조건. 되시죠? 그래서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가 원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된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 자, 그렇다면 원의 방정식 중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과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는 원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라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경우에는 원이 X축에 접하고 있죠. X축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A, B라고 가정을 한다면
X축에 접하는 경우는 이 원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 이것이 반지름을 결정하겠죠. 근데 이 길이는 뭐가 결정하냐? 이 B점의 좌표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이 아래쪽에서 접하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 좌표에 절대값을 씌우면 반지름이 된다. 그래서 X축에 접하면 자, Y의 좌표가 반지름을 결정한다. 돼요? 그러면 Y축에 접하는 경우는 Y축에 접하는 원의 경우에는 중심이 자, A, B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반지름을 결정을 하니까 요 간격이 결정한다. 자, 그런데 절대값 A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 이게 반지름하고 같은데 그걸 절대값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얘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경우에 A 값이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반지름을 읽어낸다. 그러니까 Y축에 접하는 경우는 꼭 중심의 X 좌표가 반지름을 결정한다. 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이것이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중심이 A, B일 때 반지름을 뭐라고 해라? X축에 접하면 Y의 절대값 이렇게 하라고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경우에는 중심이 A, B면 반지름을 어떻게 잡아라? X, 중심의 X 좌표를 보고 결정해라. 그것이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절대값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제곱을 하면 절대값이 의미가 없죠. 그죠? 음수든 양수든 제곱하면 양수기 때문에 그냥 A제곱이라고 보여질 뿐. 자, 실제로는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제 1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 2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 3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 4사분면에서 접하는 경우에 따라서 그 중심의 부호가 결정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첫 번째 경우는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기 때문에 그 길이가 어떨 거다? 같을 거다. 그래서 이 길이가 절대값 R, 얘로 잡아도 되고 얘로 잡아도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가 반지름을 결정할 거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R, R이고 반지름이 R인 경우이니까 자, 이 방정식은 어떻게 써지냐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럼 이사분면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지죠.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뭐의 제곱? R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3, 4분면인 경우 그럼 어떻게 될까?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의 경우에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R의 제곱. 자, Y가 음수니까 Y 플러스 R의 제곱은 무슨 제곱? R제곱.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X 풀마 R의 제곱 더하기 Y 풀마 R의 제곱은 R제곱. 그래서 그게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공통현의 방정식,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이제 문항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이 있어. 두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자, 여기 a, b, c는 상수니까 숫자로 뭐 3x, 4y,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 두 개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길까요? 자, 그러면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있습니다.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본다면, 자, 첫 번째 원의 입장에서도 얘가 현이죠. 현. 자,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이 선이 현이고,
요 곡선은 원의 일부분이 이 곡선은 뭐라고 불렀어? 호라고 불렀지. 지금 이 현에 대한 얘기예요. 얘가 현이죠. 두 번째 원의 입장에서 봐도 두 점을 지나는 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이 된다? 둘 다 들어가니까. 이걸 공통현이라고 하고 공통현의 방정식과 같은 의미가 돼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얘가 일단 같은 점을 지나니까 이 두 식을 대입하고 연립하는 형태로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구할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x by 플러스 c는 0과 x제곱 y제곱 자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인 것을 빼서 이렇게 차수를 낮추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뺀다라는 것을 여기에 어떻게 표현을 한 거야? 마이너스 1 지금 이게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형태인 거니까 그것을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게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해서 사용을 하시고 외우는 방법은 직선을 만들려면 1차니까 제곱을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제곱을 없애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긴다? 직선. 그 직선이 뭐가 된다? 공통현이라고 불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똑같이 교점을 지나는 이번엔 뭘 구한다면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직선이 아닌 이 두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어떤 원을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제곱이 사라지면 안 되겠구나. 그지? 그래서 여기는 앞에 부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플러스 K죠. 자,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제곱이 소거되면서 차수 낮아져. 그러니까 직선으로 바뀌죠.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두 식을 K배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즉 공통현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오셔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먼저 보시면 원과 직선이 있습니다. 원이 하나 있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이 있습니다. 이 원에다가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자,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자, 얘 원의 방정식 주어진 것과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 문자를 소거해서 얻은 2차 방정식을 만든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의 판별식인 거지. 그러면 대입을 했을 때가 0보다 크면 몇 개 점에서 만남으로? 두 점에서 만남으로 판별식 0보다 클 때는 직선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판별식이 0이라는 것은 접한다는 얘기니까 한 점에서 만나겠구나. 자, 판별식을 구했더니 0보다 작다면 만나지 않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구나. 교점이 없겠구나 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과 중심좌표와 직선 사이 거리 D가 주어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이 D 구하는 거는 잠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이 x1, y1이란 좌표가 있었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 이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 사이의 거리, 이 수직거리를 구하는 걸 우리가 D라고 했었죠. 이거 D 구하는 거 어떻게 했었지? 루트분의 절대값 기억나시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x1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by1 플러스 c를 구하면 d 거리가 나왔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그 d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활용해서는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원과 직선이 있습니다. 원과 직선. 자, 첫 번째 경우는 보시면
자, 이것이 반지름이고, 그 다음 이 거리가 뭐가 된다?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되죠. 그럼 D가 커요? R이 커요? 이번엔 반지름이 큰 경우. 자, 그래서 반지름이 더 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이게 반지름이야. 이번에는 얘가 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과 D의 길이가 서로 어찌하다, 같다.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다? 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접하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나겠구나. 그러면 R이 이만큼으로 고정돼 있는데 두 점 사이 거리 D가 이만큼으로 늘어났어. 그럼 D가 더 큰 거죠. 그러면 거리,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다?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반지름보다 D가 더 큰 경우에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입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의미는 뭐냐면 자,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경우에는 직선이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접하는데 기울기를 알려줬어. 그럴 때는 이 접선의 방정식, 직선이 접선이 되겠죠? 이 직선이. 그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나요? 자, 이것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R, 거리 D가 반지름 R과 같다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D와 R이 같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무언가라고 결정을 됐을 거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면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정리가 돼야 될 거니까 이항을 해보시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꼴이 되겠죠? 0꼴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중심의 좌표를 0,0이라고 해봅시다. 0,0으로 잡은 이유는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접하는 경우로 구해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이 지금 0,0이고 반지름이 r인 경우니까. 자, 그럼 이 경우에는 d와 r이 같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풀릴까?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중심인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 루트분의 뭐라고 했어요? 절대값이라고 했죠. 자, 루트분의 절대값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0 대입하면 이거 0이죠. 그리고 절대값 b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랑 같다? r과 같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값 b는 양변의 분모를 곱하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지. 근데 얘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냥 b의 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b라는 값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그것을 첫 번째 식의 직선 방정식에 대입해 본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y는 mx하고 b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서 나온 식이고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접하면서 접선이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그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고 기울기를 대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원이 있고 원이 있습니다. 자, 원 위에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 점 자체가 원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에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위의 점이니까 원에다 그냥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면 자, x1 이게 x값에 대입하니까 이 x제곱이라는 게 x 곱하기 x일 거고 얘가 y 곱하기 y일 거고 그것이 r제곱이니까 x를 대입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x1 플러스 yy1은 r제곱으로 심플하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구할 때 자, 이번엔 0,0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자,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는 접선을 어떻게 구하나요? 여기 보시면 중심이 지금 A, B고 반지름이 R인 경우죠.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구하는 방식은 지금 얘를 유도했던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Y는
mx 플러스 뭐 y절편은 모르니까 k라고 하고, 자, 이 직선과 중심 사이, 이번엔 중심이 A, B죠. 사이의 거리 R이랑 D랑 같다.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 유도 과정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13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13번 내용에서는 원 위의 점과 원 위를 움직이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와 최소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란 가정하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이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거리가 이거죠. 여기 있다, 그럼 이거죠.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거리가 이거죠. 자, 이런 점들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은 중심을 지나면서 지름 딱 요 경우겠죠. B점을 지날 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는가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가장 먼 거리는 일단 이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심이 뭐 A, B니까 얘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수다. 그럼 그것과 직선 사이 거리 D 알죠? D라는 거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루트분의 절대값 그 패턴으로. 자, 구하면 이 길이가 나온다. 그럼 가장 먼 건 그 길이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최대값이고 뒤에다 r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어느 경우냐? 제일 가까운데 여기 있는 이 거리가 최소일 거다. 그러니까 d를 구한 다음 반지름 r을 이번에는 어떻게 해줘라? 빼줘라. 그래서 d에서 r을 빼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중에서 원 위를 움직이는 점에서의 최대값, 원 위를 움직이는 점과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